믿음과 맹신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합리적 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명이 여기까지 발전하도록 해온 것은 저런 정치 신학이 아니라, 칼 슈미트류의 정치 신학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성을 기반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나는 오늘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을 보면서 매우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기반에서 쟤네들이 재판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맹신이죠. 뭐에 대한 맹신입니까? 마치 칼 슈미트의 이론에 맹신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설마 그렇지 않겠지만 이들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한가? 암울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들은 왜 질문하지 않는가? 정치 신학이라는 정치 철학이 우리 인류를 이렇게 반인륜적인 상태로 몰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작은 책 하나로 이해할 수 있어요. 정치 신학에서 나는 신학책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전체주의를 향한 발걸음을, 문을 활짝 열어준 사람이 칼 슈미트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없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맥락에서 어떤 관점으로 세계를 보느냐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계관이죠.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질문해야 됩니다. 진짜 그런가? 왜 그런가? 똑같은 현상에 5번 이상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하지 않고 신에 의존하거나 악령에 의존하거나 무당에 의존하거나 귀신에 의존하거나 권위에 의존하거나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게 맹신인 거예요. 한 사안에 대해서 왜 이럴까? 왜 이래야 되는가? 계속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문에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확신을 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진짜 그런가? 그래야만 우리 사회의 지식과 정보가 축적되고 문명이 발전합니다.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기반에 있으면 문명은 퇴보하게 마련이죠. 왜? 기존의 문명도 붕괴시키니까. 그래서 나는 믿음과 맹신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무엇이 오늘날 우리를 전체주의적 관점에서 보게끔 만들었는지. 헤겔이 말했던 대화법에 의한 다이얼로그 아니야, 다이얼렉틱. 그 다이얼로그죠. Dialectical Progress of History. 우리의 역사를 발전시키는 것은 대화라는 거예요. 토론이라는 거예요. 이재명은 유발 하라리와 대화하잖아. 이 세상에 대한 합리적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서만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발전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근본을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인간은 영혼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반성해보고 실제로 내가 그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그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확신인지를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세계에 대해서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부여하는 존재이므로
이런 사람에게 우리는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그 생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려면 위대한 가르침에 대한 기억이 우리 몸속에 쌓여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가르침의 기억, 그것을 계속 강의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래 왔듯이. 그런데 우리 법률가들이 위대한 가르침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내가 이번에 헌재 재판관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으면서 이거는 질문하지 않은 생각이로구나. 우리 시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은 생각이에요. 누가 떠드는 거 보고 어떤 게 유리한가를 생각해서 거기에다 찍어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법에 외피를 쓰는 거지. 외피. 법이라는 외피 안에 숨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 더러운 방식의 법조인들이 가득 차고 있고 얘네들이 사법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가르침은 뭐냐? 완전히 다른 방식의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했던 한나 아렌트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한나 아렌트 평전을 썼고 그 사만다 로즈 힐이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것은 한나 아렌트의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쓴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왜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 개념을 이 사람이 그 한나 아렌트가 자기 학위 논문으로 썼는지. 원래는 이제 마틴 하이데거와 연인 관계를 맺고 있었죠. 마틴 하이데거는 결혼했었고 그 한나 아렌트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 젊은 시절에. 워낙 매력적이었던 모양이에요. 하이데거의 철학이. 그래서 심취해 있었죠. 그러다가 마틴 하이데거가 나치에 동조하고 나치에 협력하는 걸 보자 완전히 정내미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칼 야스퍼스에게 가서 이 박사 학위 논문을 지도받고 거기서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치를 피해서 프랑스로 갔다가 프랑스에서 다시 미국으로 도피합니다. 미국 그 전에 알던 남자친구 블리혀라는 남자친구가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거기서 결혼해서 거기서 아주 훌륭한 남편을 만나서 남편이 한나 아렌트의 그 총명함, 한나 아렌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외조를 해주죠. 그 블리혀도 굉장히 그 훌륭한 철학자예요. 그렇지만 한나 아렌트마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 세계적인 철학자가 되도록 한나 아렌트를 많이 도와줬죠. 그리고 이인미 선생이 쓴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정치 수업. 이 책도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아주 잘 썼어요. 그 한나 아렌트의 삶은 누구보다도 어려운 삶을, 어려운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똑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사상을 제대로 이해해 주지 못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한나 아렌트 당대에도 유명했지만 한나 아렌트가 사망하고 이후에 그가 남긴 저작물들로 말미암아 한나 아렌트는 사후에 훨씬 더 유명한 정치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와 관련된 책을 제가 쭉 봅니다. 보면 아렌트가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위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 속에 간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인미 선생이 쓴 책도 아주 쉽게 한나 아렌트의 정치 사상을 잘 정리해놨어요. 한나 아렌트를 전공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한나 아렌트의 정치 사상을. 그러니까 칼 슈미트
슈미트와는 전혀 다른 완전히 반대인 사람이죠. 물론 칼 슈미트를 대놓고 비판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칼 슈미트가 어떤 주장을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전체주의 기원에서 이 독일 나치의 전체주의적 방식, 그러니까 나치즘, 파시즘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